가족 같은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강아지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건 둘째치고, 그렇지만 물건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이번 사례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이제 애견인이 있으신데, 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들어서 차에 치여서 안타깝게도 죽은 거예요. 가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서로 금전적인 이제 손해배상이 얘기가 오가는 과정 중에서 차주분께서는 걔는 물건 아니냐, 그러면 분양가 상당액을 너한테 배상해 주는 선에서 끝내자. 그래서 너 50만 원에 분양 받았으니까 내가 5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한테는 이 강아지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걸 가지고 40, 50에 끝내는 것도 억울하고, 지금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어서 마음도 슬픈데 이렇게 강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떳떳하게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으시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이제 40대가 가까이 됐는데 이 40년 가까운 인생 동안 거의 강아지를 안 키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아지를 꾸준히 저는 키워왔고 상당한 애견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간식에만 한 몇천만 원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아지 간식 사고 미용하는데도 거의 1억 썼을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그 정도로 저도 애견인이라서 되게 10분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족 같은 존재다,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같은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건 강아지는 물건이니까 50만 원이면 배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제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견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서양에서 수입된 걸 수도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애견 문화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좀 강아지를 식용으로도 쓰고 해서 서양의 애견 문화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애견에 대한 보호 규정도 훨씬 우리나라보다, 동물에 대한 이제 애견, 꼭 강아지 한정된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동물 권리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서양 쪽에서 훨씬 발달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남의 강아지를 내가 함부로 일부러 죽였다 하면 이게 강아지 주인 입장에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강아지 자체가 죽은 걸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요 가해 차량의 말대로 40, 50만 원 정도의 그 물건값밖에 받을 수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정신적 손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죽인 걸로 인해서 정말로 이분이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크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크고, 저도 저 강아지가 여러 마리가 노안으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했는데, 그렇게 죽게 되면 정말로 수개월간 엄청나게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노안으로 죽어도 우울한데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울감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정신과 같은 데서 상담을 받으시면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우울감, 우울 에피소드, 이런 진단명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여러 개 첨부해가지고 만약에 이분이랑 40, 50만 원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 나는 우리 강아지의 가치가 40, 50만 원에 그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서 그 40, 50만 원 강아지 값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액을 좀 어느 정도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에 비해 애견 문화가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고 동물의 권리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은 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크게 인정해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하겠다 하면 그런 거는 끝까지 다퉈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야 마음도 풀리실 거고 강아지에 대한 뭐 한 같은 걸 푸는 의미에서 그런 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애견인이고 강아지를 키우기에 뭐 수천만 원을 쓴 사람 입장에서 저도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저 혼자라도 이런 소송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가 죽은 거에 대해서 강아지 자체 비용은 분양가 뭐 상당액 40~5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게 맞고 그거 외에 나의 정신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신과 같은 데서 좀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실 필요도 있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좀 그런 서면 같은 거에도 나의 그런 정신적인 우울감, 피해 등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몇 줄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상실감 같은 거를 판사한테 잘 어필을 하면 일정액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제상 그거의 액수가 크진 않을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뭐 강아지라고 계속 특정하게 되는데 제가 강아지만 키워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본 입장에서 사실 좀 그러신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뭐 강아지가 뭐 사람도 아닌다면서 발로 뻥뻥 차고 강아지가 조금만 하면은 뭐 그거는 바로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다. 뭐 실제로 막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뭐 우리나라가 강아지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건 둘째치고 그렇지만 물건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생명이 있고 뭐 교감도 되고 실제로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엄연한 생명체잖아요. 물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법으로 물건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물건이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강아지도 분명히 인간과 똑같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뭐 강아지를 물건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오히려 편협한 사고방식인 것 같고 좀 생명으로 좀 당연히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러면 그런 생명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보호되어야 되는 거고 뭐 우리나라 법은 물건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런 풍토는 어쨌든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 법도 이렇게 뭐 반려동물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이상 좀 그거에 맞춰서 좀 발걸음을 맞춰서 일부러 죽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훨씬 지금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손해가 있을 때 그런 그 동물의 주인에게도 뭐 지금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위자료 같은 게 인정되고 그런 문화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